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뭐다? 요거예요. 인생 메타인지를 해드리려고 해요. 최상위에 있는 코드. 그죠? 인생을 잘 산 사람들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코드. 근데 이거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사에 상당히 많은 코드들은 중학교 도덕책에 다 있는 거 알아요? 우리는 중학교 도덕책을 그냥 시험을 위해 외우고 넘어갔는데 진리들은 거기 다 있어요. 자, 인생의 코드는 중학교 도덕책에 너무 쉽게 써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죠. 자, 인생을 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행복하게 살면 잘 사는 거죠. 이거 기억나죠? 우리 시험 때 엄청 외웠던 거.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 인생의 목표는 행복 추구.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은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한 발짝만 들어볼게요. 근데 행복이 뭘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못 내려다볼 수 있어요. 행복이 뭔지 제가 아주 강력한 4글자를 드릴게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랑 반대되는 건 아니고 다른 말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말초쾌감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건 제가 만든 말. 말초쾌감이 있으면 중추쾌감이 왜 없느냐. 말초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쾌감이란 말에 집중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행복은 뭐냐면 감정의 문제, 쾌감, 감각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살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하다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이 말 했더니 특히 저기 자연과학 캠퍼스에서는 다 그놈은 남학생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저는 그런 오그라드는 표현을 쓰지 않아. 약간 이런 눈빛이었는데 그런 근엄한 남학생들도 쓸 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가 일정이 꼬여서 아침 굶었어, 점심 굶었어, 저녁 굶었어.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진짜 완전히 아프리카 기아된 느낌이야. 근데 저녁 때 친구가 불러서 딱 삼겹살집에 가는데 삼겹살이 막 익고 있어. 마침 내가 앉았는데 기다릴 필요도 없어. 완벽하게 이겼어. 한 점 넣는 순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근엄한 남자 입에서 뭐가 행복해 이 말이 나오죠. 나지막히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죠? 또는 여러분들 어쨌든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뭐예요? 딱 마지막 기말고사 이거 끝난 마지막 과목 방학인 거야. 심지어 겨울방학 엄청 긴 겨울방학이 날 기다리고 있어. 그죠?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간 답안지를 다 썼어. 10분 있으면 종치면 제출하고 나가는 거야. 10분 동안 저 심장이 터질 것 같죠. 그죠? 시험을 잘 받고 못 받고 어쨌든 이번 학기 끝났고 난 잘 살았고 어쨌든 이거 끝나면 난 자유야. 그러다가 종이 치는 순간 행복해. 그죠? 그 자유감. 자 뭐죠? 행복은 이렇게 감정과 감각의 문제예요. 혹시 이 중에서 그런 사람 있어요? 1 더하기 2는 3 행복하군.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감각의 어둠이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다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행복한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매일 웃고 있는 거야. 기분이 좋은 애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 동안 많이 웃으면 잘 산 거예요. 많이 안 웃잖아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세요? 불행 지수가 1등이 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1등까지는 조사하면 뭐 1, 2, 3 있겠지만 상당히 왜 그런지 아세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왔을 때 첫인상으로 가장 10년 동안 뽑은 1위가 뭔지 아세요? 높은 빌딩, 빠른 와이파이가 아니에요. 무표정이에요. 충격이죠.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당황스러웠던 게 뭐냐? 강렬한 첫인상이 뭐냐? 첨단 도시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시한부 인생 같다. 여러분 길가 갈 때 한번 보세요. 한국 사람들. 웃으면서 다니나. 우리 웃으면서 다니면 쟤 실없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죠? 이런 표정도 나중에 거울 하나 붙여서 아니면 하루 종일 누가 촬영해서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죠? 다들 표정도 이렇게 되게 어두워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거꾸로 기분이 좋은 걸 하면 되죠. 여러분 기분이 좋으려고 하죠? 뭘 합니까? 게임을 하죠. 괜찮은 거예요. 게임 많이 하세요. 내가 기분 좋으면. 그죠? 저 영화 볼 때 제일 막 웃음이 나오는데 영화 보세요. 예능 볼 때 웃음이 나오는데 하세요. 근데 뭔가 그걸 하면 기분은 좋지만 약간 목마를 때 바닷물 먹으면 계속 목마른 것처럼 뭔가 공허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초쾌감이라서 그래요. 중추쾌감이 그래서 있어야 돼요. 말초쾌감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을 자잘한 취미는 말초로 채우고 가장 중심은 중추로 채우세요. 그럼 중추체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질문 답해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한국에 태어나서 안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다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그래요. 너 뭐 좋아하니? 답을 못 한대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은 답을 잘 해요. 게임이요, 영화요. 근데요, 전 그 질문보다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전율해 본 적 있어요? 척추 7번, 8번이 찌릿찌릿해져 본 적 있어요? 가슴이 종교적 경험, 기독교에서 많이 쓰면 충만하다고 하죠. 충만해져 본 적 있어요? 울어본 적 있어요? 다시 게임 좋아하죠? 게임 해봤죠? 말초가 짜릿짜릿한데 게임하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울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을걸요? 있어요? 그럼 그게 게임이 내 중추기감인 거야. 그럼 게임을 하세요 그냥. PC방에 사세요. 그럼 행복하게 죽을 거예요. 알겠죠? 근데 게임은 왜 말초를 자극한다고 하느냐?
중추까지는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드물어 거의. 그죠? 영화를 보다가 혹시 진짜 온몸에서 완전히 뭐 그냥 말고 재밌네, 어벤져스 되게 재밌네, 짜릿해서 이 정도 말고 그냥 뭔가 한 방 맞은 거 극장에서 못 일어났어. 그러면 영화가 내 인생의 중추인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요? 그 중추를 중심에 두면 인생이 행복하겠죠. 중심에 두는 최고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이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면서 중심이 되는 가장 큰 건 뭘까요? 바로 직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일단 자본주의니까 돈은 벌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죠? 직장이죠. 직장 고르는 방법 알려줄게요. 대기업, 벤처기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중추 쾌감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일을 고르세요. 듣고 보니 꼰대 소리네. 결국 그거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청년들 너무 대기업 공무원에 목매지 마라. 그죠? 벌써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미친 듯이 나오죠.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좋아하는 거 하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제 강의 지금까지 들어보면 아시겠죠? 제가 그런 뻔한 소리는 안 하겠죠? 그죠?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이 뻔하지 않게 와닿을까? 일단 그래도 멋진 말을 할래요. 돈보다 중요한 건 행복이에요. 너무 멋지기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해드릴게요. 그래요. 돈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성이나 LG 미친 듯이 들어오고 싶은 거죠? 사회 선배로서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여러분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멘탈인지를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회 경험 없잖아요. 저는 아까 얼핏 제 이력에서 넘어갔죠? 제가 스터디 코드랑 지금 제 사업체도 하지만 옛날에 네이버라는 데도 있었고 대기업도 몇 군데 돌고 다 해봤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삼성, LG 가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거는 다른 기업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 행복이에요. 못 벌어요, 얼마. 삼성, LG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벤츠 스포츠카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츠에서 제일 저렴이로 나온 버전 한 50살에 한 대 탈걸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절대 못 타요. 와닿게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 사회 한국에서 이 정도면 진짜 럭셔리하게 산다. 럭셔리도 아니고 나름 안 꿀리고 자랑하고 산다는 거 뭐냐면 한 50억 벌어야 돼요. 삼성, LG 들어가면 절대 50억 못 벌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승진해서 거기서 이사되는 거.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제 삼성에 들어간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제 친구들은 서울대 컴퓨터학과 많고 후배들도 서울대 컴퓨터학과 많죠. 서울대 가서 성경보다 후하다 얘기 아니고요. 얼마나 의욕차고 꿈에 있는 애들입니까? 거기 들어가는 제가 10명한테 물었는데 10명 전부 다 난 이생 절대 안 되라고 얘기했어요. 왜? 경쟁이 너무 심하고 확률상 거의 힘든 얘기예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지 아세요? 내가 죽기 전에 화성에 가서 내 아파트에 2주에서 사는 확률이 차라리 높겠다. 포기하고 사는 거. 무슨 말이냐? 삼성에서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과장, 부장까지 올라간 다음에 끝나는 게 끝이에요. 여러분 삼성 가면 막 연봉을 막 1억 이상도 받던데 1억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50억 벌려면 50년 동안 매년 1억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28살에 들어가서 78살까지 매일 연봉 1억을 받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럼 78세에 50억이 완성돼요. 페라리 사면 뭐예요? 회사를 못 이러면서 그래 얘기 나온 김에 나이 제한도 말씀드려요. 진짜 부자가 뭔지 아세요? 40세, 40대에 50억 있어요. 그죠? 여러분 돈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저는 삼성, LG 간다는 게 제 메타인지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러겠죠. 그래도 벤처기업이나 이거보다 구린 것보다는 낫지. 아는데 다시. 조금 낫다니까? 아파트도 못 사. 응. 아파트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벤츠나 페라리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외여행 1년에 한 5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자본주의에 성공한 거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면 그죠. 그거는 사실은 금수저 아니면 힘들던가.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세요? 메타인지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 찾아보세요 좀. 이렇게 사는 놈이 있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일단 1번 금수저는 제외하죠. 자수성가해야 되고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30, 40대 중에 50억 이상 버는 찾아보죠. 20대도 있어요. 도끼. 그럼 뭐 저보고 도끼가 되라는. 일단 은유적인 표현으로 도끼가 되세요. 래퍼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도끼가 어떻게 사는지 얘기할게요. 이거죠. 도끼는 9살 꼬맹이 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너는 뭐에 전유라냐? 9살 꼬맹이 때부터 10년을 대답했을 거예요. 뭐라고? 랩이요. 여러분 도끼가 떼돈 번 건 아시죠? 근데 걔가 지금 떼돈 번 거 있잖아요. 2년 동안 화려한 지금 스포츠레트 가르치는 아시는 분들 도끼 다 유명하니까 10년이 있는 거 아시죠? 진짜 가난하게 컨테이너 박스에 살았어요. 제가 듣고 나도 뭉클했던 게 김만 먹었대. 완전 그 쌍팔년도 얘기야. 네, 김만 먹었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김에 밥을 싸서 먹은 게 아니라 밥이 없어서 김만.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근데 얘는 자 주위에서 손가락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말한 가장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현실. 도끼야 랩하지 마. 우리나라에서 랩은 안 돼. 그 장르는 인기가 없어. 도끼야 랩하지 마.
우린 흑인이 아니야. 구강 구조상 흑인처럼 랩을 할 수 없어. 도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알았어. 근데 나는 이걸 할 때 제일 전율이 오른대. 충만한데 어쩌라. 하고 조용히 10년 동안 랩을 했죠. 근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어서 어느 PD가 쇼미더머니라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PD는 소문을 했죠. 야, 한국에 랩을 내가 만들고 싶긴 한데 우리나라는 랩을 잘하는 애가 없잖아. 없냐? 소문했더니 모든 사람이 한 명을 얘기했죠. 전화. 왜 10년 동안 조사했으니까 제일 조회가 깊고 잘했겠죠. 그래서 쇼미더머니의 도끼를 불렀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또 다른 롤모델 하나 말씀드릴까요? 백종원 아저씨죠.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한 시대예요. 매일매일 TV만 틀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롤모델이 눈앞에 있어요. 물론 백종원 아저씨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 사람 부잣집 아들이었다는데 일단 1번 그렇긴 한데 완전히 또 떼부잣집 아들은 아니고 2번 어쨌든 그건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음식점 하던 거 물려받아서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분은 자수성가예요. 50억이 뭐예요? 돈 엄청 많죠. 자, 백종원도 뭐죠? 이거죠. 백종원은 아버지가 부자인 걸 딱 한 번 이용한 게 있어요. 연세대학교 났거든요. 대학생 때 그 시절에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했대요. 근데 왜 사달라고 했느냐? 백종원은 20살 때 느낀 거예요. 내 전율은 먹는 거에 있다.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 중축해감을 찾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가끔들 너무 멋있는 거 찾아올 때가 있어. 평화, 봉사, 사랑. 여러분 미스코리아예요? 그거 말고 천해도 상관없어요. 진짜 괜찮아요. 가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쭈뼛쭈뼛 나와서 저는 드라마 보는 게 좋은데 왜? 찌릿해? 그럼 솔직해지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야. 남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백종원은 당당하게. 그죠? 나는 먹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낀다. 주위에서 얼마나 속아 이 돼지 새끼야 막 이랬겠죠. 하지만 안 한 건 없죠. 아버지 차 사주세요. 왜? 여자 꼬시려고? 아니요. 저는 전국에 있는 걸 다 먹어보고 싶어요. 실제로 얘는 수업 끝나자마자 심지어 수업 땡땡이 후배들 데리고 강원도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 부를 그렇게 이루죠. 다 먹어봤죠. 여러분 백종원이 왜 인기가 있을까요? 말도 잘하고 재밌게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나면 어때요? 먹을 때 우리가 몰입하게 되죠. 진짜 맛있게 먹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백종원 아저씨가 먹고 진짜 맛있다 그러면 그게 느껴지죠. 화면을 뚫고 나올 정도로 연기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백종원이 만든 고깃집이면 맛있을 거다. 그래서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엄청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떼돈을 벌었죠. 백종원 도끼의 특징, 돈을 못 벌었어도 일단 행복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행복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전율을 느끼는 걸 하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 뭐? 그렇게 시대가 돌다가 시대가 맞으면 어느 날 그럼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삼성, LG 들어가잖아요. 아무리 시대를 기다려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오직 취업 들어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만 보는데 들어간 다음 그 다음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 없죠.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이 2년째 오는 증후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은 정해졌다. 그러니까 뻔한 거야. 절대 내 인생에는 여러분 충격적인 일일까요? 로또 같은 거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가난하고 대기업 안 간 사람들 살 것 같죠? 대기업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사요. 왠지 아세요? 삼성에 들어간 순간 1, 2년 동안은 환상에 빠져 살아. 나 됐어. 내 인생은 이제 된 거야. 막죠? 근데 2년 딱 지나면 보여요. 어차피 이 사람 못 될 것 같고. 딱 보면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할 거고 심지어 30년 앞에 연봉이 다 나와요. 확실히 돼서 좋을까요? 아니죠. 우울한 거야. 나는 이거에서 벗어날 일은 없어. 변수는 오직 일찍 잘려서 이 길도 못 가는 거지. 나는 절대 50억이 안 될 거고 페라리는 못 타. 그래서 로또를 사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똑같아지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시대를 기다려도 삼성, LG 가서는 뭐가 안 와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거든요. 10년 전에 얘기할 때는 그래도 좀 그게 있었어요. 그래도 그 시대가 너무 늦게 오면 친구들한테 민폐하니까 그래도 행복하니까 이랬는데 지금 시대는 여러분 더 빨리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혁명을 하고 있는 거 일단 1번 IT 혁명이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유통혁명이에요. 옛날엔 여러분이 제품을 만들잖아요. 공장이 있어야 되고 가장 큰 거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을 해야 되죠. 수수료에 대해도 힘들죠. 지금은 인터넷 직거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만들면 바로 팔 수 있죠. 더 중요한 거 유튜브 혁명. 뭘 안 만들어도 돼요. 요새 맨날 나오는 거 있죠. 떼부자 된 자수성가 애들. 우리나라 집 다 누구? 다 유튜브 하는 애들이죠. 뭐였어요? 백종원과 비슷한 놈들 있죠. 그냥 처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비하해서 표현할게요. 처먹는 게 예술로 승화됐으니까. 그래서 카메라 켜놓고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많이 먹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봐. 시청자가 보이니까 광고가 붙고 떼부자가 됐죠. 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먹는 거에 전율을 느끼세요. 그걸 직업으로 삼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 같지만 아니잖아요. 현실화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화장이 할 때 미쳐있는데 그래서 올렸죠.
완전 중국에서 국빈 대접 받고 100억씩 버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거나 다 돼요. 대도서관 제가 건너서 알거든요. 옛날에 주위에서 얼마나 줄 섰는지 아세요? 근데 걔는 게임을 특이해. 대도서관은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게임 누가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참견하는 걸 걔가 야야야 거기서 누가 써야지 막 아이고 그래서 죽었네. 게임 해설. 근데 그걸로 스타 됐죠. 그죠? 대도서관은 앉아서 뭐해요? 게임 하는 거 보고 여기서 떨어졌네요. 뭐. 근데 그게 얼마나 왜 맛깔나고 재밌을까요? 연기한 게 아니라 뿜어져 나오니까.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야 너는 그거 얘기할 때는 눈빛이 바뀌더라. 그거를 그냥 예를 들면 쭉 찍으세요. 또 알아요 여러분 유튜브 스타가 될지? 유튜브 학원 가서 유튜버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요새 그것도 생겼더라고요. 유망직업 유튜버 학원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망해요. 백종원 씨가 연기 쓰면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돈 얘기를 한 거예요. 50억 이상 벌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시대는 빨리 바뀌어서 여러분 시대가 반드시 와요. 그 분야 1인자가 돼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2주 동안 스페인을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제 친한 동생이 미국 LA랑 뉴욕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얻은 큰 영감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일단 제 동생이 한 얘기. 제가 미국 가면서 그랬어요. 어쨌든 세계 최강대국의 진 면목을 보고 와라. 뉴욕 가면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애들이 얼마나 미친 듯이 액티브하게 일하는지 보고 와라. 얼마나 럭셔리한지 보고 와라. 걔가 갔다 왔다 한 말. 완전 거지 소굴이던데요. 완전 개더럽고 화장실도 더럽고 길도 더럽고 우리 형이 사는 뉴욕 아파트 들어갔는데 완전 6평에 보일러도 고장나고 한국 왔더니 길 넓고 에어컨 빵빵하고 한국 잘 살아요. 왜 불행한지 모르겠네. 스페인 갔다 왔죠 제가. 스페인은 더 더러운 거예요. 이 대학 강의장을 스페인한테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할지 알아요? 유엔이라고 착각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찍어서 바로 스페인한테 보내잖아요. 여기 유엔이야 다 믿을 거예요. 얼마나 쾌적합니까? 이 에어컨 스페인에선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의외로 기본 의식주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극단적인 얘기 드릴게요. 저 돈이 없어서 6평 고시원에 살아요. 뉴욕이랑 스페인보다 더 럭셔리하게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1번 그냥 먹고 살 생각만 하잖아요.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막 진짜 생존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인간의 존엄권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죠? 적어도 여러분 지붕에서 물 새는 고생은 없잖아요. 스페인은 있다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비가 와도 얼굴로 비가 쏟아져. 그렇진 않잖아요. 기본 인프라 잘 돼 있잖아요. 제 말, 뭐 5평 살라고요? 관점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5평 살면 안 돼요? 꼭 왜 아파트 꼭 30평에 살아야 돼요? 차 꼭 있어야 돼요? 마티즈 타면 안 돼요? 왜 꼭 벤츠를 타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줄까요? 몸의 편안함만 생각하죠? 5평이랑 30평은 사이 없어요. 차만 생각하죠? 마티즈랑 벤츠랑 상관없어요. 옷으로 가면 더 심각하죠. 구찌 왜 꼭 입어야 되죠? 그죠? 유니클로랑 구찌랑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죠. 삼성, LG 들어가고 싶은 진짜 욕망.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속에 진짜 욕망을 얘기해 보라고요. 삼성, LG 왜 가고 싶냐고요. 전율을 느낀다 아니잖아요. 솔직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중에 대답할 수 있는 없을 거예요. 전 삼성이 전율 느끼거든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해봐요. 뭐예요? 돈 많이 주고 복지 좋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더 깊게. 돈이 왜 좋은데요?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이 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 중소기업 가서 200만 원에 먹고 사는 데 문제 없어요. 고시원 살면 되잖아요. 고시원 살면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말해보세요. 죽어요? 비 가세요? 아니잖아요. 왜 안 되죠? 안 멋있어서. 그 멋은 뭐죠 그럼? 그 멋은 어디서? 일단 그 멋은 중축해감인가요? 말초적인 거죠. 남한테 볼 때 꿀리잖아요. 친구들 만나러 갈 때 마티즈 타면 꿀리잖아요. 구찌 입으면 인스타에 올릴 수 있거든요. 유니클로 입으면 인스타에 못 올리거든요.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젊은이들의 삶을 제가 한 단어로 표현해 드릴게요. 메타인진 코드니까 인스타적인 라이프예요. 제가 제 일생을 바쳐서 이루고 싶은 미션 중에 하나, 인스타그램을 망하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건 이 스터디 코드를 무럭무럭 키워서 사람들이 다 자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망하는 게 제일 멋있는 거고, 인스타는 최악의 기업이에요. 특히 같은 우리나라한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적이 없어요. 스페인 가서 물어봤어요. 야, 막 개똥 있고 덥고 에어컨도 없는데 그러지 않니? 그랬더니 뭐냐면 얘네들은 왜 너 원래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지 않아? 한국은 이렇지 않아.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런 게 익숙해진 거야. 두 번째, 뭐에 교육받는지 아세요? 스페인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야, 옷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넌 뭘 좋아하니? 이걸 엄마 아빠한테 계속 교육받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뭐냐?
옷은 그냥 가리기만 하면 되고 예, 나는 뭘 좋아할지 이거에만 집중돼 있어. 그러니까 의식주에 크게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들어가도 돈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냥 알바만 하면서도 행복해. 알바만 하면서 기타 치는 애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뭐죠? 되게 불행한 애죠. 야, 너는 인생 낙오자야. 근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왜 낙오자야?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면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야, 골방에서 알바하면 살면 아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 못 먹으면 불행이지만 삼시세끼 먹지 않아? 근데 왜 그걸 한국 애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스페인어랑 대화를 했거든요. 한국 사람은 그 많은 돈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대답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그죠. 술이 많이 취해서 뭐 하려는지 알 것 같다. 인스타. 벤츠를 샀어. 샷! 그죠? 그거 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 찍어야죠. 그죠? 다시 남한테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왜요? 기분 좋은 거 하시랬잖아요. 메슬로우라는 사람 있죠. 유명한. 메슬로우는 게 7단계 욕구에 2단계가 무려 2단계 가장 높은 인정의 욕구예요. 근데 멋진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받는 건 인정이 아니에요. 메슬로우가 말한 인정은 나다움을 완전히 인정받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돈 쥐뿔도 없는데 벤치 앞에서 허대샷 이걸로 좋아요 좋아요 이건 인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닷물과 똑같아요. 공허해지죠. 왠지 아세요? 나다움이 아니니까. 인스타가 왜 여러분 인스타 앞에 다 연기하잖아요. 인스타를 연기 안 하고 허세로 안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당에 가잖아요. 한 번만 찍으세요. 내가 그럼 인정할게. 딱 찍어서 바로 올려. 셀카 한 번만 찍으면 내 인정. 근데 한 번만 찍지 않죠. 온갖 각도 천장을 찍고 보정을 하고 후보정을 해서 음식은 다 식어가고 올리죠. 연기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맨날 이렇게 찍죠. 그게 나예요? 그럼 나는 난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날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그게 나겠죠? 아니잖아요. 이렇게 찍으세요. 아래서 턱이 크게 나오는데 나잖아요. 턱이 크긴 나. 근데 밑에 턱이 크다. 좋아. 그럴 때가 인정욕구예요. 충만해져요. 그럼 나는 실제로 턱이 큰데 이렇게 찍어갖고 갸름해요.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그 순간 말초가 자극되지만 뒤에 가면 외롭죠. 왜? 나가 아니니까. 여러분 음식점에 갔잖아요. 음식을 드세요. 제발. 저는 음식점 좀 이런 얘기 할게요. 여러분이 가는 음식점 잘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영향받고 짜증나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 꼰대 같지만 너무 젊은 애들이 가는데 안 가요. 내가 집중을 일단 가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옆에서 사진을 너무 많이 찍고 있어. 돌아버리겠어 막. 잠깐. 세 장으로도 그치잖아.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그걸 보면 어떤 얘기 같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두집에 갔어요 얼마 전에. 앉아서 이제 난 집중해서 내 오감을 총동을 해서 혹시 알아? 이 만두가 내 척추를 찌르게 할지? 그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 스터디 코드 그만두고 이제 만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또는 말초도 레벨이 있어요. 요 손가락 끝이 있지만 말초도 여기까지 들어오면 어쨌든 행복한 거 아니야. 이 만두가 내 말초에 아주 집중하고 먹었는데 일단 옆에 젊은 친구도 하는데 착착착착착 미치겠는 거야.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먹었는데 별로였어요. 이 집은 명성과 다르군. 옆에 있는 식구들이 일단 안 먹어. 만두가 식어가는데. 그러다가 심지어 먹으면서도 계속 인스타를 봐요.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먹었으니 맛 평가를 할 거잖아요. 자기 얘기는 한마디 안 나오더래요. 오직 뭔지 아세요? 내가 블로그에서 봤거든. 여기 겉바속촉의 대명사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대. 진짜 그런 거 같아. 남이 해놓은 형을. 근데 제가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친구! 그건 지금 겉바속촉일 수가 없어. 왠지 알아? 네가 들어와서 사진 찍는 바람에 입이 눅눅해졌다고. 근데 왜 그게 겉바속촉이야? 걔는 배우면서 겉바속촉. 이 만두집 왜 유명한지 알겠어. 사진 찍는 시간이 35분. 먹고 블로그 보는 시간 5분. 그게 뭐죠? 도대체 그게 뭐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전유라는 게 있겠어요? 거꾸로 자기가 전유라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를 멀리 하세요. 한 컷 찍어서 왜 올려요? 원래 SNS는 뭘로 출발한 거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 가게 된 거야. 일상을 공유 못하죠. 걔랑 매일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죠. 그래서 내 일상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꾸로 말할게요. 불특정 다수한테 왜 날 보여주죠? 여러분이 연예인이에요? 네? 불특정 다수한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으면 뭐가 좋은 거죠? 기분이 좋죠. 알아요. 사실 인생은 쾌감이라면서요. 말초 쾌감만 늘어날 뿐이에요. 거기에 매다가 뭘 정작 잃는지 아세요? 중추를 잃어요. 그 만두에 집중해서 했다가 인생이 바뀌어 백종원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 젊은 친구를 보고 뭐가 안타까운지 아세요? 저 중에 백종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초만 채우다가 뭐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그죠? 저는 벤츠, 페라리 다 타봤어요. 왜 타봤는지 아세요? 자동차가 제 말초를 되게 심각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타봤는데 절대 타지 찍지 않아요. 제가 차 탈 때는. 어떤 거만, 이거는 되게 이상한 용어예요. 우리 매니아들 많은 용어. 엉덩이 감. 앉아서 차를 운전하면서 엉덩이로 느껴지는 신경에만 집중해요. 그게 있어요. 이 차의 떨림. 그러다가 어느 차는 심각하게 훅 들어와요. 너무 좋아. 그죠? 그 차가 페라리였어요. 아, 왜 페라리인지 알겠다. 근데 중추까지는 아니에요. 중추였으면 저는 한국을 때려치고 이탈리아로 갔겠죠? 근데 저는 돈을 모으면 페라리 살 거예요. 제 말초에 극을 찝어줬어요. 근데 페라리가 한 7억 하거든요. 돈 많이 벌어야겠죠? 삼성, LG가 하면 못해요. 당시 집 50억 벌 수 있을 것 같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제일 드리고 싶었던 게 뭐게요? 메타인지 저런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똑똑한 학생이고 분명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에이 저거 아닌데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제일 드리고 싶었던 거 이렇게 사는 놈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뭔가 신나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냥 와서 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메타인지에 미쳐가지고 되게 웃기지 않아요? 바지핏? 제가 연구한 거예요. 저걸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를 10명 만났고 심지어 이탈리아도 갔다 와서 물어보고 와서 이탈리아도 영어도 못하는 할아버지랑 앉아갖고 바지가 왜 이래야 되냐 물어보고 왔어요. 왜? 저걸 알아내는 게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바지에 대해서는 이제 정복했으니까 씻고 버리고 이제 편하니까 이걸 저는 중요한 알려주는 게 좋아요. 제가 교육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온 거예요. 제가 2시간씩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막 힘들어 보여요? 왜? 지금 일로서 온 것 같아요? 아니죠. 막 뭔가 뿜어져 나오죠? 왜? 행복하니까. 근데 하다 보면 어떻겠어요? 어느 날 시대가 돌다가 저 같은 놈이 제 진정성이 먹히면 떼돈 버는 날이 오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마지막이에요. 제안을 여러분한테 하면서 끝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메타인지적인 라이프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출발할게요. 세상에 여러 분야가 있죠. 여러분이 제일 자신 없는 분야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저는 친구 관계, 저는 옷 입는 거, 저는 외모, 저는 취업, 저는 공부. 그 분야부터 시작합시다. 알겠죠? 일단 깔아야 되는 거,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그 분야의 바보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분야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프로 운동선수 같은 거. 여러분이 지금부터 농구를 해갖고 르브론 제임스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메타인지로 내려다보면 웃기다니까요? 아, 농구는 특히 선천적이야. 그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거 있죠. 가장 여러분이 자신 없어하고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는 분야 있죠. 그 분야를 먼저 갑시다. 어떻게 판다고요? 일단 깔아둬야 되는 거, 내 잘못 아니야. 그 분야의 고수를 만나든 책을 읽든 계속 파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쟤는 왜 잘할까? 쟤는 친구를 왜 저렇게 잘 사귈까? 왜 그럴까? 넌 왜 이렇게 친구 잘 사귀니? 난 친구 사귀기 너무 힘든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계속 파세요. 그래서 뭐? 코드를 찾아내세요. 잡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원칙이다. 그리고 그걸로 내려다보세요.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뭐가 좋은데요? 자존감, 자신감이 회복돼요. 아, 이거 내가 바보가 아니었네. 알겠어. 아, 옷? 별거 아니네. 나도 잘 입을 수 있네. 실제 잘 입게 되고. 아니, 심지어 안 잘 입어도 돼요. 다 마스터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는지 아세요? 알겠어. 나는 옷 딱 내가 입으면 완벽하게 입을 수 있는데 난 싫어. 나는 막 입을래.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씹고 버리자. 때로는 버릴 때도 있어요. 패션을 완전히 꿰뚫었는데 영 아닌 듯 나랑은.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일 쪼다 같은 게 뭔지 아세요? 해보지도 않고 이런 거 있죠. 나는 클럽 안 가. 왜?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너 클럽 가봤냐? 한 번도 가봤어. 근데 뭐가 안 맞는 거야? 싫어. 제 쪼다죠. 겁먹은 거죠. 클럽도 가서 씹어버리세요. 딱 해갖고 이거죠. 진짜로 클럽은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가. 그거 제일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음식도 백종원이 맛있다고 하는데 내 음식의 코드에는 이 음식은 안 맞아. 싫어. 난 백종원 집은 안 가.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이 하는 프랜차이즈는 무조건 안 가요. 저랑 안 맞아요.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일단 백종원이 했다고 하면 믿고 걸러요. 저는. 왜? 나랑 안 맞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에요. 백종원 너무 잘 나가는 게 얄미워서. 아니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가서 먹어봤죠. 그 세상 모든 음식을 제가 다 먹어봤죠. 그리고 코드를 정립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그죠? 그러면 씻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음식점을 봐도 쫄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그래. 이게 메타인지적인 라이프예요. 근데 그러다가 코드를 계속 찾다가 왜 이걸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효율적이고 재밌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코드를 찾다가 꽂히는 게 온다고요. 전율이 오는 게 온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아세요? 그걸 직업으로 삼으세요. 아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파괴적인 스펙을 쌓으라고 했죠? 대학교 4학년 때 진짜 해야 되는 거. 전율하는 걸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대학교를 잘 다니는 거예요. 전율하는 걸 찾으면. 전율하는 걸 못 찾고 졸업하면 대학교를 잘못 다닌 거예요. 고등학교를 4년 더 연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직살나게 공부했잖아요. 근데 대학 와서도 너무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아까 저기 얘기를 못했네요. 그러면 저한테 꽂히는 거를, 그러니까 얘기 결론부터 먼저 하고 할게요. 꽂힌 걸 찾잖아요? 잘 살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떼부자도 될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무 글자가 많은데요? 그럼 제가 꽂히는 걸 찾는 방법 말해주세요. 제일 첫 문장만 기억하세요. 다 지우면 저거만 할게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꽂히는 걸 찾는 방법.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했을 때 제일 이 얘기하면은 답답해하는 것 중에 저는 꽂히는 게 없어요. 다시 또 자신감 없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꽂히는 게 없을 수밖에 없죠. 왜? 꽂히는 걸 찾으려면 경험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영화를 봐야 울 거 아니야. 옷을 입어봐야 패션에 꽂히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고기를 먹어봐야 고기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여러분은 저주하지 마세요. 다 시스템의 문제야. 한국 사회의 문제야. 고등학교 때까지 무슨 경험을 시킵니까? 학교에서. 공부만 딜도 시키지. 그리고 대학 왔더니 아무도 이런 말 얘기 안 해주고 사회적으로 계속 이상한 건반 주지. 취직이 힘들어. 취직이 힘들어. 삼성 LG에 가야 돼.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는 게 막 이 목걸이 메고 그냥 커피 들고 다니는 걸 로망처럼 그리지. 그게 삶이야. 그게 삶이야. 여러분은 계속 또 보니까 대학 와서도 공부하고 앉아있는 거죠. 알겠어요? 경험하세요. 또 경험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또 하이크라고 그러면 해외여행을 아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실제로 대학교 때 했던 방법 알려드릴게요. 1번 여러분 오늘 끝나고 밥 먹을 거죠. 밥을 제발 매일 다른 식당에서 드세요. 물론 여러분이 이미 음식의 코드를 깨달아서 내 취향이 확실해. 그럼 한 식당만 파는 거 뭐라 안 할게요. 근데 아직 우리 어리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매일 다른 식당에 가세요. 아니 음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어느 식당에 가면 영감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식당에 가서 그 주인장이 하는 걸 보고 뭔가 갑자기 찌르는 걸 느낄 수도 있어. 그냥 그런 경험도 괜찮아요. 제가 대학교 때 있을 때 돈 없으니까 뭐 했는지 아세요? 지하철 노선대를 펼쳐놨어요. 매주 했던 거 눈 감고 찍어요. 거길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맨날 가던 데만 가잖아요. 제가 서울 시내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뭐 하나 걸릴지 알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을 때였어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그 방법 썼어요. 야 오늘 가던 데 가지 말고 새로운 데 가고 싶어. 눈 감고 찍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구로 공단이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질 뻔했죠. 갔더니 시커먼 진짜 공장 굴뚝 있죠. 공장 단지인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 왜 나 여기 데리고 온 거야? 싫으면 싫다고 해. 아니 그게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확실히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공장은 난 너무 싫구나. 공장 노동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는 순간부터 보통 매연은 다 진짜 그게 아니라 저는 몸에 알러지가 날 정도로 그러니까 역중추체감.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나는 제조업은 아니다. 취직에 있어서 제조업을 지운다는 건 여러분도 알잖아요. 정답을 찾는 방법은 정답을 바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답 지우기도 중요하잖아요. 제조업 쪽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 그래서 저는 기업 고를 때 예를 들면 공장이라는 말이 조금만 있으면 예를 들면 저는 취업할 때 다 지웠겠죠. 제가 그래서 네이버 들어간 거예요. 웃긴 게 네이버 들어가서도 혹시 해서 확인했어요. 여긴 공장이 사장이 저를 되게 무식한 놈을 쳐다보더라고요. 없군요. 그거죠. 나는 공장은 싫어.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하라고요. 알겠어요? 영화도 많이 보세요. 근데 영화만 보지 말고 영화를 봤으면 연극도 보세요. 콘서트도 한번 봐보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빠뜨리신 게 있네요. 안 그래도 알바하고 있는데 알바까지 하고 하면 경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항상 인생은 유한하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 공부에 대해서 미련을 좀 일단 첫 번째 놔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다시 교육개발센터에 와서 학습법 세미나 하는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전율을 찾고 아니면 빨리 메타인 지역으로 나를 내려다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게 좋아요. 그 전율까지 너무 오버하니까 만약 대기업과 벤처기업만 빨리 결정되고 있죠. 자유로워지는 게 되게 많아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내려다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때 너무 제 인생의 제일 나이스한 결정, 대기업 조직 생활은 안 맞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는 무조건 작은 기업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좋은 게 있더라고요. 학점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왜냐면 벤처기업들은 학점을 안 보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많은 벤처기업들은 안 봐요. 제가 실제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 저희부터 안 보니까. 그죠? 그래서 뭐지? 공부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시간이 많은 거야. 경험을 많이 했죠. 두 번째, 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싶죠. 저희 집은 엄청 가난했어요. 저 대학교 때 알바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알바도 절대 제 경험을 치고 들어올 정도로 안 했어요. 주말에 다 몰아서 했죠. 그리고 월화수목금은 비워놓고 열심히 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겠죠?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만화가 되세요 했으면 여러분도 되게 싫어했을걸요? 여러분 부모님은 저한테 와서 막 딸 때렸을 거고 우리 아들, 딸, 그죠? 만화라는 건 너무 천하고 비전 없고 그죠? 근데 만약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만화를 진짜 좋아했어. 그때 만약에 만화를 연락을 했어.
성균관대 심지어 서울대 간 것보다 더 떼돈 벌었고 빚은 있겠죠. 시대가 바뀌어서 갑자기 웹툰이라는 게 탄생했잖아요. 맞죠?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책에다가 그림만 그리는 거야. 수학책이 만화책이야. 친구들 돌려봐. 오죽하면 수학책을 돌려봐. 왜? 걔가 그린 그림이 너무 환상적이라서 재밌어서. 그게 했는데 상당히 공부 메타인지는 특이한 애였어요. 고3 때 슬쩍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왔어요. 어딘지 말 안 할게요. 명문대까지 온 우리 아들이 계속 만화만 그리고 앉아있어. 그럼 어느 날 폭탄선을 했어요. 만화가가 되겠다. 그게 6, 7년 전 얘기예요. 충격이죠. 부모님이 어느 정도냐면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했고 명절에 못 오게 했고 아버지 연을 끊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서 걔가 굉장히 유명한 웹툰 만화가가 돼서 아버지한테 갈 때 벤츠를 몰고 갔어요. 아버지 차. 아버지 이거 제가 드릴게요. 왜? 그때 아버님이 문을 여시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친한 부자 사이세요. 근데 이걸 들으면 오해할 거 역시 벤츠의 힘이란 아니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가서 벤츠를 간 것도 좋았지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어쨌든 아버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처음으로 한 거야. 일단 벤츠가 되긴 됐겠죠. 벤츠 안 갖고 왔으면 문도 안 열어줬겠죠. 근데 아버지가 진짜 느낀 거죠. 진짜로. 아 이놈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다음부터 이 아들 언니 열성 팬인 게 뭐냐면 돌아가면서 그러대요. 원 없이 하는 말이 난 죽어도 원 없어. 우리 아들이 너무 행복해. 왜냐면 아들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러니까 걔가 만화가 된다고 그때 충격이었는데 명무대까지 나와서 삼성 LG 이런 데 들어가지. 근데 지금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나는 원이 없어. 그리고 그 아버님 모임에서도 가장 성공한 아버님. 왜? 아버님 가면 항상 술 드시면 그 얘기 한대요. 니네 자식들 중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놈 있으면 나와봐. 아무 말도 못한대요. 네 아들 뭐해? 의사야? 행복하냐? 물어봐. 행복하냐고. 그럼 돈을 많이 벌. 아니. 돈은 이제 스웩을. 돈은 우리 아들이 더 많이 벌걸. 요새 의사에서 얼마나 버나? 우리 아들은 만화 그려갖고 떼돈을 벌어요. 가끔 이제 또 아버지들 친구들이 디스가 들어온대. 에이 그래서 만화가가 무슨 존나 행복해? 응? 행복해? 니네 아들 딸? 나는 죽어도 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최고의 효도는 여러분이 전율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전율을 찾는데 부모님이 일조를 했다.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알바하세요. 단 그 알바가 너무 많이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생활 수준을 줄이면 돼요. 그지 같은 방에 사세요. 알겠어요? 그냥 염치불구하고 친구네 집에 그냥 하세요. 아니면 2시간 통학거리 집에서 갖다 다 하세요. 그럼 남은 돈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얘기 나온 게 마지막 얘기. 경험의 최고봉은 간접 경험. 졸업할 때까지 제발 부탁인데 최소 10명 이상은 사귀세요. 알겠죠? 여러분 애인은 최고의 경험의 수단이에요. 일단 남성은 여성을 모르잖아요. 여성은 남성을 모르죠. 이성을 사귀는 건 내 경험의 지평을 진짜 많이 넓혀줘요. 근데 연애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를 정말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저는 제가 되게 마음이 넓고 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연애를 하면서 세상에서 저처럼 쪼잔하고 열등감 있고 병신 같은 인간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찌질하구나. 그죠? 그걸 제 여자친구를 안 사귀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10명 이상을 사귀라고요.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그러세요. 현실성 없는 얘기 하시네. 10명을, 아니, 제가 지금 2학년이거든요? 2년 동안 10명이면 이 말도 안 되는 2년 동안 10명 가면서 뭐야? 24개월 동안 10명이면 뭐야? 뭐 2개월마다 한 명씩 갈아치우라고? 왜 갈아치울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메타인지적으로 내려다보자고요. 여하튼 바로 그거. 그러니까 연애도 많이 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시고 오늘 끝나고 나가실 거잖아요. 도서관 가지 마세요. 알겠죠? 물론 오늘 계획이 안 끝났다면 고통과 함께 그 도서관에 있어야 되겠지만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전 여러분 너무 부러운 게 아까 무려 인사 캠퍼스에서 제 강의를 들어 저기 자연 캠퍼스까지 온 친구가 있어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오후에 수업이 있어갖고 거기까지 와서 수업을 듣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요. 캠퍼스 2개 비교해 보니까 어디가 좋아? 여기 훨씬 좋대요.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그 친구 사실 제 고등학교 때부터 제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코드를 안 친구라 딱 멋있었어. 전율. 여기 인사 캠퍼스가 경험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자가 캠퍼스는 캠퍼스 넓고 좋은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경험할 게 없어 보이고 여기는 대학로에 있어서 하다못해 여러분 연극 메카죠. 집에 가다가 나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다양한 그죠? 올드한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로니에 공원도 있고 그죠? 좀만 걸어가면 광장시장도 있고 종로도 있고 익선동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학교집, 학점 스펙. 이러면 여러분들은 성균관대 인사 캠퍼스를 너무 활용 못하는 거예요. 여기가 전 서울대학교 캠퍼스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는 오지거든요. 나가려면 버스를 타고 술을 먹으려면 제가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냐 마냐 되게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는 뭐 술을 먹으려면 버스를 타야 돼. 그러니까 그 무슨 고등학교 초중에 선배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선배는 되게 재밌다고 말해줬는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미팅을 하려면 버스를 타야 돼. 계속 모든 선배들 하는 얘기야. 자기 캠퍼스 크다고 자랑했는데 저는 되게 그 실망이었거든요. 성균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언덕이 좀 장점이긴 한데, 그죠? 딱 다리 굵어지기 쉬운 언덕인 게 단점이긴 한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저는 저 밑에서 밥 먹었거든요. 서브웨이, 도미노 피자 진짜, 그죠? 제가 이름 모를 3개의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제가 성균관대 학생이면 5개 브랜드. 서브웨이만 먹지 말아요. 다 먹어봐요. 그 메뉴까지 조합하면은 한 30번은 밥 먹어야 이 세천연관에 있는 저 지하 1층 식당 있잖아요. 다 먹어봐요. 그러다 꽂힌 게 돈가스에 꽂힐 수도 있고. 여기 정복했어요? 이 세천연관은 600주년 기념관 오지 마세요. 또 식당 있을 거잖아요. 거기 가서 먹어봐요. 그죠? 이 대학 안에 있는 식당 메뉴만 다 정복해도 한 100일 걸릴걸요? 그죠? 그럼 자기 취향을 쌓아가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게 좋고 이게 싫고. 그때가 전율이 오는 호를 찾으세요. 그걸 직업으로 삼으세요. 10년 전에 말할 때 자신 없었는데 이런 IT 혁명, 유튜브 혁명이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여러분 행복하게 살 거고요. 떼부자 될 거예요. 왜냐면 이 교육업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하죠. 책임을 져야 돼요. 이래놓고 여러분이 나중에 와서 나 당신 처음 할 때 망했어. 이러면 진짜 이건 치명적이잖아요. 교육업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무슨 다른 IT 게임 업체라는데 선배 말에 참고만 하세요. 이러면 아무 말이나 되거든요. 근데 전 교육업이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저 믿고 사세요. 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와서 님 믿고 하다가 아주 개털됐어 이씨. 인생 책임져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확실한 코드라고 봐요. 이걸로 내려다봤을 때 제가 본 자수성가하고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은 전부 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죄송합니다.